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첫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최대 출력으로 화염을 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진이 점화된 KF-21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음 달 첫 비행을 앞두고 마지막 엔진 가동 시험이 한창인 현장을 정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납고안 날렵한 형상의 전투기 한 대.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 CJ1호기가 엔진 가동 시험, 엔진런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엔진을 점화해 추진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또 엔진 자체 동력으로 전투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지상시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작년 4월 달에 시제기 출고되고 난 다음에 각 계통들 구성품 점검 끝마치고 최종 엔진하고 연결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모든 계통 잘 작동되는지를 보는. 경납고는 엔진의 화염에 대비한 특수 안전장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화염이 그저 막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설비죠. 시험에 앞서 연료와 유압 장치 등에 문제가 없는지 연구원들이 기체를 뜯어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엄청난 추진력 때문에 무엇보다 전투기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엔진 출되면은 항공기가 밀려나가니까 이걸로서 이제 잡고 있는 거죠. 조종석에 올라탄 운영요원이 통제실과 연락하며 각종 경고등이 정상 작동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엔진 가동. 먼저 보조동력 장치가 점화되면서 날개 부분에 불꽃이 솟아오르고 곧이어 두 개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날개 조작, 제동 장치 작동 등 40분간 이어진 70여 가지 기능 테스트가 모두 끝나자 갑자기 거대한 경납고 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투기 엔진 시험 3단계 중 마지막 최대 출력 시험을 하기 전에 안전을 위해 문을 닫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엔진이 점화된 CJ1호기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함께 엔진에서 전해지는 강력한 진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요. 귀마개를 꼈는데도 엄청난 소음에 귀가 먹먹해질 정도입니다. 잠시 뒤 왼쪽 엔진 노즐 끝이 오므라드는가 싶더니 분홍빛 화염 한 줄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옵니다. 배기가스에 연료를 추가로 분사해 전투기가 최대 출력을 내는 이른바 넥스 애프터버너 불꽃입니다.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불꽃 색깔이 하얀색, 파란색 쫙 뿜어져 나갈 때 물컹했죠. 이제 잘 끝나겠구나. 최대 출력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마침내 엔진 검증도 끝났습니다. 개발에 착수한 지 11년, 첫 비행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은 겁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전투기를 만들자고 선언한 지 21년 만입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전투기 조종석에 조종사가 올라타 헬멧을 착용합니다. 경납고를 빠져나온 전투기는 서서히 활주로를 향해 이동합니다. 잠시 뒤 활주로를 질주하는 것 싶더니 마침내 푸른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첫 시험 비행에 나선 한국형 전투기 KF-21 CJ1호기가 처음 이륙하는 모습입니다. 마하 1.8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지만 첫 비행임을 감안해 시속 400km 속도로 낮은 고도로 날았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랜딩 기어도 접지 않은 상태로 비행했습니다. 총 비행 시간은 33분.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첫 시험 비행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성능을 만족하는 비행기의 개발의 첫 비행을 성공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첨단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21년 만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현재 자국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7개국뿐입니다. KF-21이 실제 우리의 영공수호에 나서는 건 오는 2026년부터 32년까지 총 120대가 실전 배치됩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려 2000여 차례 추가 시험 비행을 통해 전투 적합성을 입증해야 하고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8천여억 원의 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폴란드에 20조가 넘는 수출 합의가 이뤄지는 등 우리 방위 산업의 성과가 눈부시죠. 이제 다음 주자는 첫 비행에 이어서 바퀴를 접고 나는 두 번째 시험 비행에도 성공한 KF-21 전투기인데요. 특히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이나 중국의 스텔스기를 살 수 없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수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4세대 전투기들과의 경쟁이 관건이라고 하는데 정동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한 지난 19일 세계 최대 에어쇼가 한창이던 영국 팜버로에서도 단연 화제가 됐습니다. 본격 개발 6년여 만에 첫 비행을 성공시킨 속도에 놀라움을 보였습니다. A very modern fighter on the market, which basically fills in the gap between the high-performance fighters, such as the F-35 and these kind of fighters, and the smaller aircrafts like the F-A-50, for example. 스텔스 기술을 부분 적용해 4.5세대로 개발된 유일한 전투기여서 F-35 등 5세대와 앞서 나온 4세대 전투기 사이에서 수출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 국제 정치적 틈새 시장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F-35를 살 수 없고 반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중국의 스텔스기도 살 수 없는 동남아시아나 동유럽 등의 시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틈새 시장에서 작년과 올해 프랑스의 라팔이 200대나 팔렸을 정도. 이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유럽의 4세대 전투기가 KF-21의 수출 경쟁 상대입니다. 세 기종을 비교해봤습니다. 우선 외형에선 KF-21이 다른 두 전투기에 비해 1m 정도 길고 폭도 더 넓은 대형입니다. 엔진 최대 추력은 유로파이터가 가장 세고 최대 속도도 KF-21은 마하 1.8로 다소 뒤집니다. 무장 탑재량에서도 유로파이터와 라팔이 KF-21보다 앞섭니다. 하지만 KF-21은 레이더에 덜 감지되는 형태이고 5세대 스텔스기로 개량이 가능한 설계란 강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4세대 전투기보다는 훨씬 더 레이더 반사 면적이 적습니다. 4세대급 전투기 이상을 원하는 나라들이 있다면 KF-21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기에 전투기에 있는 에이사 레이더는 최신형이 장착됐고 최첨단 전자전 장비가 탑재된 것도 강점입니다. 문제는 대당 가격과 유지비. 미국 전문기관 분석에 따르면 KF-21은 경쟁 기종들보다 1,200억 원 싼 수준인 850억 원 정도면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걸로 예측됐는데 최종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게 관건입니다. 5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 비용이 4.5세대나 4세대보다 훨씬 많이 되니까 운영 유지비 때문에 구매 못하는 국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KF-21이 본격 생산되는 2030년대 중반부터 AI 기술이 들어간 6세대 전투기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K방산 인기의 핵심은 이른바 가성비가 높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비하면서 갈고 닦은 무기 체계의 성능은 이미 검증됐고 여기에다 가격은 경쟁 국가에 비해 싸다는 거죠. 하지만 K방산이 이런 강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방산 전시회로 불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K2 전차에 올라 내부도 들여다보는 등 40여 개국에서 온 군 인사들이 한국 신형 무기에 열띤 관심을 보였습니다. In defense areas, Korean the make products are very popular. Good prices, good quality, and the creative products.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슬로바키아는 전세기를 띄워 대규모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International situation in Europe very complicated for us to look for new systems, new defense equipment. It opens the possibilities for the cooper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북한과 맞닿아 있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성능 검증의 증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ulti-launch rocket systems and K9 is very interesting. It's very important to have equipment for our country and for countries in Europe tested and proved in the field. 치솟는 무기 수요와 한국 방산업체의 생산력이 맞물리면서 올해 한국 방산 수출액은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기록한 최고 기록 7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하지만 이익 일부를
다시 기술 종주국에 줘야 하는 한계는 여전히 있습니다. K2 전차의 경우 핵심 장비인 파워팩에 독일산 부품이 쓰이고 FA50 경공격기 엔진은 미국산입니다. 현재 이미 수출에 성공한 제품들이라고 하더라도 성능 개량하고 개선에 굉장히 빠른 노력들을 들일 필요가 있고, 현재 우위에 있는 자주포 등 활용 무기에 머물지 않고 AI 분야를 접목한 개발 등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미래 방산 시장에서도 강자 자리를 지킬 것이란 분석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경남 사천 에어쇼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 이글스는 화려한 공중쇼를 선보였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 이글스 편대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치솟더니 화려한 공중쇼를 펼칩니다. 마주보며 직선으로 질주하다 가까스로 비켜가는 아찔한 교차 비행도 선보입니다. 푸른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크기의 하트와 태극 문양을 그립니다. 사천 에어쇼에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군용항공기 KT-1, 소형 무장헬기 LAH 등 공군 주력 기종들이 모두 출동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과 국민들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사천 에어쇼를 준비를 했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도 일반인에게 처음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최초 비행에 성공한 만큼 영공 수호의 핵심 전력으로 기대가 높습니다. 너무 멋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자랑스럽고 좀 보람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의자에 앉아 파일럿의 실제 조종 환경을 체험하고 가상현실 속에서 공중전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타보니까 아슬아슬했는데 높은 데에서 계속 하니까 좀 어지러웠는데요. 계속 타니까 재밌었어요. 다양한 비행쇼와 드론 경연대회 등 9개 분야 110개의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지는 사천 에어쇼는 오는 23일까지 사천 비행장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 우리 군이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에 장착할 미사일 등 핵심 무장을 국산화하기로 하고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상대의 지하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이른바 벙커버스터와 속도 마하 5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무기가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KF-21의 공격력은 동급 최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형 비행기처럼 생긴 미사일 한 발이 전투기에서 발사됩니다. 숲에 오르날든 미사일은 수직 상승한 뒤 빠른 속도로 목표물에 내리꽂힙니다. 콘크리트를 6m까지 뚫고 들어가 지하 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어 벙크버스트라 불리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입니다. 현재 군은 독일에서 수입한 벙크버스터 타우러스를 F-15K 전투기에 장착해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군은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벙커버스트를 달기로 하고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투기에서 분리된 뒤 미사일 날개를 펼치는 시험에 지난해 성공한 군은 미사일 엔진과 유도 기술 등 핵심 기술도 상당 부분 확보했습니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벙커버스트의 비행 거리는 최대 800km, 독일제 타우러스보다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이나 또 성능적인 부분들이 보다 발전을 했고, 특히 한반도 작전 환경에 특화되어 있는 무기를 우리가 운용하게 된다. KF-21에 달 수 있는 미사일과 폭탄은 13종에 달하는데 군은 최근 KF-21 장착을 목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대 속도가 마하 5, 서울 상공에서 쏘면 불과 75초 만에 평양에 닿을 수 있습니다. KF-21이 비행 성능뿐만 아니라 무장 체계 자체가 우리 국산화되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경쟁력도 크게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첫 비행에서 시속 400km로 날았던 KF-21이 최근 음속에 근접한 시속 1100km로 비행하는 데 성공했고, 곧 공대공 미사일 공중발사 시험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3호기가 오늘 오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3호기가 오후 1시 1분쯤 이륙에 성공해 37분간 비행하며 비행 성능을 시험한 뒤 1시 38분쯤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1호기 초도 시험 비행 성공과 지난해 11월 2호기 시험 비행 성공에 이어 3호기도 무사히 첫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이번 3호기의 최초 비행 성공에 따라 KF-21은 세대의 항공기로 비행 시험에 나서는데 초기 비행 건전성 시험을 시작으로 속도와 고도, 기동 능력 영역 등을 확장하는 성능 시험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 KF-21이 오늘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전투기로서는 꼭 돌파해야 하는 음속의 벽을 처음으로 뚫었는데요. 국산 항공기 개발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F-21 CJ1호기가 고도 4만 피트 남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석 계기판 속도기에 표시된 속도는 마하 0.98. 불과 5초 만에 마하 1을 돌파하더니 이내 마하 1.05를 기록합니다. 시속으로는 1시간에 1200km 이상을 나는 속도입니다. 국산 전투기 KF-21이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과거 미국과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국산 훈련기 T-50이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에서부터 생산까지 전부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기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건 KF-21이 처음입니다. 주력 전투기들은 마하 1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며 작전을 하는 만큼 초음속 돌파는 필수지만 과제도 많았습니다. 항공기는 날개 등에 충격파가 가해져 기체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은 첫 비행에 나선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음속 돌파에 성공하면서 구조적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항공기가 비행 중 받는 실제 하중보다 1.5배 더 센 압력을 가해 기체 구석구석의 안정성을 지상에서 미리 시험한 덕분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받는 힘을 유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비행했을 때 어떻게 하중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2026년까지 2,000번 넘게 남은 비행 시험에선 수직 상승 같은 고난도 기동과 공중 급유, 무장 시험도 거치게 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고난도 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건데요.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험 비행 중인 국산 전투기 KF-21 CJ2호기. 자세히 보니 왼쪽 날개에 길쭉한 미사일 한 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불꽃을 뿜어낸 미사일이 곧장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 날개가 달린 이 미사일은 마하 3의 속도로 25km의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KF-21의 핵심 무장 중 하나입니다. 앞서 기관총 발사와 미사일을 KF-21에서 떨구어 분리하는 시험에 성공했지만 미사일을 기체에 장착된 상태로 점화시켜 발사하는 데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리된 미사일이 되돌아와 기체와 충돌할 수 있어 전투기 개발 단계에서 고난도 기술로 평가됩니다. 초음속으로 움직이는 그 항공기,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 미사일, 잘못하면 그 무장이 항공기의 날개를 때린다거나 뭐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KF-21은 이제 공중전 전투 능력을 갖추기 위한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합니다. 레이더가 포착한 표적 정보를 무장 체계와 연동시키는 게 핵심인데 조만간 실사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적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발사하는 훈련 과정이 남았는데 지금의 어떤 개발 속도로 봐서는 이상 없이 진행될 것으로. 이런 가운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지난 2월 중순 연체 중인 분담금 8천억 원 중 400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사업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우리와 수십조 원대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내지 않고 있는 개발 분담금을 폴란드가 대신 내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도 가능해진 한국형 전투기 KF-21.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1단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정을 보면 성공적인 개발이 무난한 상황.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폴란드 측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Z의 흐바엑 회장이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흐바엑 회장이 우리 업체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KF-21 사업에 공동개발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참여 시기는 KF-21 개발의 1단계인 공대공 무장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2단계 공대지 무장 개발을 시작하는 오는 2026년부터가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여 방식은 현재 인도네시아가 연체하고 있는 8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 분담금을 폴란드가 대신 납부하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폴란드가 합류하면 막대한 개발 비용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향후 유럽 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에 그 인접 국가라던가 그런 수출 확대에 있어가지고 폴란드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양국 정부 차원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까다로운 협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PZ 측은 폴란드 정부를 통해 조만간 우리 정부에 공동개발국 참여 의향서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의향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